자, 이제 우리 할게요. 90페이지. 예, 갈로 6번입니다. 예, 요 6번은 뭘 묻는 거예요? 이거 묻는 거예요. 자, 일단 봐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 내용보다 어떤 걸 묻는다 이게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조건이 딱 주어져. 조건이. 그래서 그 결과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될까 감소될까 묻는 거예요, 문제가. 자, 일단 말로 해보겠습니다. 뭐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보니까 은행 금리가 떨어지면 수요가 뭡니까? 수요? 그죠? 세금이 감면되면 수요는 뭡니까? 이런 걸 답을 묻는 거예요, 문제가. 인구가 많아지면 수요 뭡니까? 그죠? 자, 이런 건 잘 알고 있는 사실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하네. 그럼 소득이 많아지면은 수요량은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보니까 이 수요가 감소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 예외적으로. 그런 게 뭐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 물어보자고요. 내 월급이 올라가면 소고기, 돼지고기 어느 걸 많이 먹습니까? 40평과 30평 봤을 때 이 수요가 많아지겠지. 이런 상대적으로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은 훨씬 더 좋은 게 이쪽 아닙니까? 이런 걸 말하냐? 우등제예요. 우등제. 이게 열등제. 그죠? 따라서 보니까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우등제인 수요하고 열등제인 수요가 다시 일반제. 일반제가 뭐냐? 정상제입니다. 이런 건 항상 소득과 양은 같은 방향에 움직인다고.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열등제인 수요는 반대로 움직이겠죠. 자, 비록 가끔씩 보니까요. 이런 게 이제 지문상 뜨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 우리 가끔 실제 보니까 시험상 이건 잘 묻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묻는 게 일반적이에요. 영서 봤을 때. 그냥 이거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만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라고요. 자, 근데 실제 우리 거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 동그라미 1번입니다. 예, 91페이지.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에는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두 번째 정답을 좌우하는 문제 중에서 한 개가 뭐냐? 이거요. 관련제 가격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런 거요. 대체제란 말과 그다음에 보완제. 이 보완제가 있어요, 보완제가. 요 두 개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체제 서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소주 대신 맥주 같은 거, 커피 대신 어떤 다른 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게 보통 이제 대체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대체제는 정확한 말이 이겁니다. 동일한 효용을 갖고 있는 물건을 서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내게 돼 있습니다. 잘 보세요. 대체 관계에 있는 A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 있는 B에 대한 수요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이걸 묻게 돼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러면 자, 일단은 대체란 말은 이제 뭔지 알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카스 맥주하고 화이트 이 대체 맞습니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자, 카스 맥주 가격이 올라가면은 화이트에 대한 수요는요. 한번 생각해봐. 이게 많아지겠지. 왜 그렇습니까? 응?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카스 맥주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카스에 대한 맥주 수요량은요. 줄지. 준 것만큼 뭐 있습니까? 화이트로 넘어간다고 이게. 자, 중요한 건 이렇게 표현할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뭐든지 비교할 때 대체는요. 양끼리 서로 비교하면 무조건 이건 양이 반대 방향 문제야 돼. 반대 방향. 이걸 좀 알고 있으라고. 물론 항상 공부하실 때 지금은 처음 하니까 있죠. 이런 순서로 이렇게 순서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네? 요 값을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값을 파악하시라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는 이 자기만의 어떤 갖고 있는 틀을 좀 만드셔야 돼요. 항상.
자, 보완이라는 것은 서로 도움을, 즉 두 개의 물건이 서로 결합되었을 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뭐라 하냐? 곧 이게 보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완 관계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있냐? 자동차는 휘발유, 그죠? 술은 안주, 이런 게 보완이지,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요. 보완 관계에 있는 C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 있는 D에 대한 수혜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하고 휘발유 관계 해볼까요? 차값이 올라가면 차에 대한 수혜는 줄잖아. 차에 대한 수혜가 줄면 결국은 휘발유 양도 줄지. 그래서 보완 관계는 항상 양끼리 서로 비교하면 같은 방향 움직여야 된다. 이런 기본 틀을 먼저 아셔야 돼요. 됐죠? 자,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을. 다른 건 몰라도. 자, 일단 그래 아시고요. 네,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 2번은 결국은 이거죠? 그죠? 2번. 책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이거 아닙니까? 소득에 따라서 정상제 열등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뭐 있습니까? 예, 3번, 4번. 이름 참고로 3번. 인구가 증가되면 수요는요? 증가되지. 자, 4번은 핵가족화 되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대가족보다 주택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겠죠? 예, 늘어나고. 5번째, 6번째, 7번째 넘어가고 8번 갑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수요는요? 늘어나죠. 9번째, 대부빌, 대출빌,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수요 증가되겠지. 일단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항상 기억할 건요. 요거. 요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답을 굉장히 많이 작용합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기억하시고. 자, 책은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쭉 가서 92페이지 갑니다. 자, 92페이지 보니까요. 거기 있는 갈로 7번 부동산 수요 나 있죠. 나와 있는데 다른 건 아예 보지 말고 93페이지 있는 93페이지 동그라미 3번 갑니다. 93페이지 부동산 수요 뭐 나 있습니까? 특징 나 있죠. 여러분들은 특징은 언제든지 특징 딱 나오는 순간 이건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수요 특징인데요. 이게 무슨 수요 특징이냐? 부동산 수요 특징이에요. 항상 특징은 다른 거와 서로 비교할 때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곧 그게 뭐냐? 일반 재화. 지금 하고 있는 이 분필 있죠. 이 분필과 비교하면 굳이 거기 있는 내용 꽤 많지만 그걸 암기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어. 답을 찾을 수 있어. 자, 일단 1번 가볼게요. 기억번. 기억번은 디귿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디귿번. 키워드 뭐요? 그것이 특수한 방법이지. 그죠? 특수한 방법. 자, 이 말입니다. 이런 분필을 살 때 등기합니까? 지분. 그죠? 그런 특수한 방법이에요. 다시 앞에 있는 니은번. 니은번 보시면서 그건 이해되지? 분필과 서로 비교하면. 그죠? 분필 살 때와 집 살 때 훨씬 더 복잡한 게 누구요? 집이지. 전문적이잖아. 그죠? 사실은 기억번이 중요하거든요. 활동에 대한 주체와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 이 말 대신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 말 쓰지 말라고요. 항상 시험 내면요. 차이가 있다 대신 뭐 있습니까?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로 시험 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요. 이런 분필은요. 여기 원주에 있던 서울에 있던 가격 차이 있습니까? 가격 차이 없잖아. 내가 느끼는 만족. 비쌀 것 같아. 근데 주택 한 30평이 있어. 강남과 원주에. 가격 차이 있지. 내가 느끼는 만족 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중에 현재 5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전부 다 원주 시내에 있는 아파트만 사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어떤 분은 외곽에 있는 단독 선을 할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파트 단독 달라질 것이고 또 어떤 종류에 따라서 뭐 있습니까? 이게 강남이냐 원주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건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건데 자 일단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자고요 이제. 예. 요거까지가 보니까 수요입니다. 자 앞 시간과 요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기억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는 거. 중요하다 생각되는 거 기억나는 거. 유량, 저량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구체적 내용을 알 필요 없어. 어차피 다음에 또 할 거니까. 또 수요, 곡선. 무슨 곡선? 우하형 곡선. 그 다음에 수요, 곡선 상의 이동. 그렇지.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같은 말 곡선상과 곡선 자체.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요런 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를 자꾸 하셔야 되는 분이. 그러니까 잘 때 뭐 있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겁니다. 중요한 쪽에 계속 대포를 써야 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뭐 목숨 걸지 말라고 절대.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 12월이니까 아마 이제 처음 하니까 힘들지만 자꾸 기본적인 내용 잘 따라가세요. 기본 내용에. 아마 그렇게 하면 1월 가서는 훨씬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량 공부하는 방법이야.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가보겠습니다. 이런 참고로 있죠. 아까 했지만 수요와 공급은 서로 비교할 때 사용되는 거지. 그죠? 지금부터 뭘 하는가 하면요. 아까 했던 거 중량 제가 이제 4개 했어요. 유량, 저량, 유효, 수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있지. 요 4개, 4개. 요 4개를 가지고 공급 것을 비교해보자고, 지금부터. 응?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자, 첫 번째. 공급 1번. 개념 갑니다. 자, 개념. 얘도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뭐뭐 있습니까? 아까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기간.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의도한 양. 이런 중요한 거지. 아, 참고로 있죠. 잠시 우리 앞에 보니까 우리 수요는 뭐 있으면 일정 뭐라 썼지 앞에? 기간 썼지. 공급도 일정 기간 썼단 말이에요. 왜 우리 항상 보니까 수요이든 공급 개념으로 쓸 때 일정 기간이란 용어만 쓸 것인가? 왜 일정 시점 안 쓸까 하는 거예요. 자, 잠시 보세요. 자, 일단 여기 수요 측면이에요. 내 양주를 먹는데 보통은 5병 먹거든요. 실제 많이 먹는 거요? 응? 10년 동안? 1시간 동안? 하루 동안? 한 달 동안? 이런 말이 없으면 이 양이 많다 적다 설명할 수 있어? 없잖아. 그죠? 원칙은 지금 하고 있는 수요 공급 뭐 할 목적이냐면 그 결과 이 양이 많다 적다 파할 목적이거든. 그죠? 그럼 결국 앞에 반드시 뭐 있어야 됩니까? 하루, 1시간 같은 뭐 있어야 돼? 기간이라는 단서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요 또는 공급 개념 묻는 순간 일정 기간이지 일정 시점 아니라고.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보니까요. 동그라미 1번 갑니다. 1번 키워드. 1번. 그러니까 두 개 아닙니까? 기간, 유량. 그죠? 기간, 유량. 자, 2번 갑니다. 키워드. 2번은, 잠시. 2번은, 키워드 있네. 뭐? 유효 공급이지. 그럼 유효란 말 아까 설명했어. 뭐뭐 할 의사, 뭐뭐 할 능력이야. 팔 의사와 팔 능력이지. 만들 의사, 만들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말하는 공통점은 수요이든 공급이든 둘 다 유효 수요, 유효 공급만 취급한다 이 말이지. 그죠? 네. 자, 3번 갑니다. 3번 키워드. 그러니까 사전적 개념이다. 그죠? 요까지 끝. 가만히
가만히 보니까 수요이든 공급이든 개념은 똑같은 거지. 그죠? 주체만 차이 있을 뿐이지. 자, 5척 갑니다. 두 번째 갑니다. 갈로 2번 갑니다. 2번 보니까 나와 있는 게 공급 함수. 이 공급 함수란 말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런 물건 만들 때 어떤 게 영향 줍니까? 공급자한테 영향 주는 거? 물건 가격 중요하지. 그죠? 또 그 물건 만든 생산비도 영향 줄 것 같아.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 요소, 3요소 뭐 있습니까? 자, 이건 그냥 상식인데 생산 요소, 3요소. 물건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3개 있어. 첫 번째, 요 분필을 만들 수 있는 장소. 장소 뭐예요? 땅이지. 그 다음에 요 물건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노동. 그 다음에 요 물건을 만들 때 비용 들어가잖아. 자본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 3요소는 노동과 자본과 토지. 이게 3요소예요. 여기다 한 개 더 추가시키면 뭐 있습니까? 경영까지 포함돼. 경영까지. 그래서 이걸 4요소란 말 쓰게 한다죠. 참고로 노동 대가가 뭐예요? 임금이고 자본 대가가 이자. 토지 사용 대가가 뭐죠? 지대. 그죠? 지대. 이런 거죠. 경영 사용 대가가 뭡니까? 이윤. 이렇습니다. 자,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그럼 결국은 뭐 있습니까? 이런 것도 공급에 영향 주겠습니까? 주냐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그죠? 만약에 이게 집이라 본다면 뭐 있습니까? 은행 금리도 당연히 영향 주겠지. 그죠? 또 한 야채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세금도 영향 주겠습니까? 줄 것 같아. 그죠? 그와 같이 그런 걸 몽땅 묶어서 뭐 이게 다 공급에 영향 주는 거예요. 이런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급 함수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가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로 3번 갑니다. 공급 뭐요? 법칙 나 있지.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물건 가격이 100원, 200원, 300원 되었을 때요. 이런 공급자를 항상 생각할 게 뭐냐 이겁니다. 이 물건 만들어줌에 따라서 나한테 올 수 있는 이윤 자체가 많냐 적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급이 물건 가격이 200원 되었을 때 보니까요. 가격이 떨어지면은 공급자를 그만큼 손해본 거죠. 손해본 것만큼 양이 뭐 하겠으면 줄겠다죠. 거꾸로 이 가격이 올라간 만큼 공급자가 이익을 봤으면 공급량은 더 분명히 많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일정한 법칙이 있는 것 같아.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은 감소하고, 그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뭐합니까? 증가되겠지. 이 같은 방향 움직이지.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냐?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다. 그럼 이걸 가진 이제 그래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항상 세로축은 뭐 쓴다고요? 가격이지. 가로축은 뭐 쓴다고요? 양인데 현재 뭐 하고 공급량 하고 있지. 자, 여기 있는 표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00원, 200원, 300원 되었을 때 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0원 되면 몇 개 만듭니까? 10개 만들지. 그죠? 200원 되면요? 20개. 300원 되면요? 30개지. 그죠? 이렇게 만들면 여기 있는 점들을 전부 다 연결해서 만들어진 게 이걸 뭐랍니까? 공급 곡선이지. 그죠? 자, 공급 곡선 1년법이 중요해. 이제 항상 뭐부터 읽습니까? 양부터. 양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가격이 뭐하지? 올라가지. 양이 많아진다. 우. 가격이 올라간다. 상. 연결하면요. 무슨 곡선? 우상향이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공급 법칙과 공급 곡선은 수요하고는 반대네. 그죠? 수요는 가격과 양이 무슨 관계? 반비례. 그 다음에 공급은 비례죠. 수요 곡선 무슨 곡선? 하향. 공급은 다른 거지. 요건 차이가 있다죠. 차이가 있어.
그래서 자, 책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기 있는 갈로 1번 공급 법칙 설명 쭉 돼 있지만 키워드 뭐예요? 오케이, 비례한 게.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저 갈로 2번 갑니다. 공급 곡선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키워드 뭐 있습니까? 우상향. 그죠? 우상향.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자, 뒷장에 있는 양갈로 5번 갑니다. 양갈로 5번 보니까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가 있어요. 자, 요것도 보니까 아까 했던 내용과 비슷한 같은 느낌상. 예? 여기 같은 말이 이겁니다. 공급량의 변화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라 쓰기도 하고 곡선상의 이동입니다. 공급의 변화는 결론부터 설명하면요. 곡선 자체의 이동을 말한답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같은 맥락인데 잘 보세요. 이런 거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현재 보니까요. 자, 공급 무슨 곡선 항상 우상향이지. 그죠? 자, 이 말입니다. 최초 가격이 200원 되었을 때 내가 이만큼 살 의사가 있어요. 근데 얘도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 양이 과거보다 더 많아진답니다. 과거보다. 많아지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상 표시하면 저기 나타내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많아지는 방식을. 자, 첫 번째 올라가 보자. 이럴 때 양이 많아지지. 그죠? 자, 이걸 이제 표현합니다. 1번 원인 누구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결과 얘는 뭐 그래프 자체 이동한 거요? 아니지. 곡선상에서 점마 이동했지. 그래서 동일한 곡선상에서 결과 뭐 있습니까? 점이 이동함에 따라서 그 결과 뭐 있습니까? 공급량이 뭐한 거요? 증가된 거지. 하나의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는 요 분필각이 고정돼 있대. 여기 고정돼 있어도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어. 아까 했어요. 자, 우리 저기 있는 생산비가 절감되면 공급량은요? 아니, 생산비, 분필 만드는 단가 떨어진데 공급량은 많아지겠지. 그죠? 또 세금이 감면되면 공급량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은 뭐 있습니까? 비록 이 물건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만 양이 증가될 수 있어. 그럼 결국은 이 말은 이렇게 가보니까요. 아, 요 점에 와야지 이 양 나오네. 그죠? 이렇게 오기 위해서 반드시 그래프 자체가 뭐 있어? 이동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누구는 고정되어 있고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요? 가격 이외 요인입니다. 이 변하면 요거 뭐라 설명합니까? 그래프 자체 이동한 거지. 그래프 같으면 곡선 아닙니까? 그래서 곡선 뭐요? 자체가 이동함에 따라서 뭐요? 공급량이 증가된 거지. 자,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이 말이에요. 자, 빨간 거 빼버리고 요거 빼버리고요. 다시 합니다. 얘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얘는 보니까 그래프 이동했습니까? 곡선 이동했냐고? 안 했잖아. 다음은 뭐 먹겠습니까? 양만 바뀐 거지. 현재기 무슨 양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요? 이 말은 연결하면 공급 뭐요? 양이 변한다 이거지. 그죠? 공급량이 변하는데 누구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가격이지. 그지? 열어보는 거예요. 원인 자체를. 자, 다시 요거 할게 이제. 요거 설명할 거예요. 양 이동하지. 어떻게 돼야 돼? 곡선이 변해야 되지. 현재 무슨 곡선이 이거? 이게 무슨 곡선? 공급 곡선이지.
그래서 연결하면 뭐 됩니까? 공급 뭐요? 곡선이 어떻게 변화해야만 양이 이동한다죠? 이때 곡선 이거 빼버릴까요? 보통 없애버리거든요. 연결하면 공급의 변화지. 얘는 원인 뭘 때? 가격을 뺀 나머지지. 그럼 요 말 같은 말이 뭐요? 자, 다시 할게요. 어려운 거 아닌데 단지 공급량만 바뀐다. 바뀌기 위해서 만드시 뭐 있습니까? 동일한 곡선상에 뭐 해야 돼? 점이 이동해야지 양 바뀌는 거지.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 같은 말이 곡선상의 이동이라고 이게. 이때 원인 누구 때문에? 가격이지. 다시. 자, 요거 설명합니다. 이제 보세요. 수요 곡선이 변하는 거지 이거. 공급 곡선이 변하는 겁니다. 공급 곡선이 변한다 같은 말은 뭐예요? 곡선 자체 이동 아닙니까 이게? 그죠? 얘는 가격 고정돼 있잖아. 가격을 뺀 나머지 뭐요? 요인들 때문에 양이 이동되는 걸 가지고 다른 말로 우린 공급의 변화 또는 다른 말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얘도 묻는 같은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량이 많아지는데 이를 가지고 곡선 자체 이동이다. OX. 틀린 거지 이거. 그죠? 현재 원인 자체 누구예요? 가격이잖아. 이 곡선 뭐 해야 돼? 상의 이동. 같은 말이 뭐예요? 공급 양의 변화란 말 써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항상 묻는 건 문제가. 그럼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요 놈은 수요이든 공급이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같은 거지. 그럼 가만히 보니까 뭐 있습니까? 요 놈만 지금 차이가 있네. 그지? 앞에 했던 내용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요것만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예. 책 보겠습니다. 이제 책에 보니까요 96페이지 양갈로 5번 가보겠습니다. 가보니까 거기 있는 갈로 1번 공급량 변화죠. 자, 동그라미 1번 원인 키워드 해당 부동산 가격이지. 니은번 1을 가지고 다른 말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다. 자, 동그라미 갈로 2번 갑니다. 공급의 변화인데 동그라미 1번 원인 뭐? 가격 이외지. 이외. 자, 그려보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우측의 설명 그런 건 지금 보는 게 아닙니다.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예, 양갈로 6번 갑 6번 공급의 변화 설명하는데요. 자, 그 설명 많지만요. 그런 거 보지 말고 아까 했던 자, 요거 똑같은 요거요. 요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죠. 이제 여기다가 이건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예, 현재 조건이 주어지면 공급이 변하는데 공급이 증가 또는 감소할까 이거 묻는 게 문제가 항상. 자, 묻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공급량은요? 공급량 많아지겠지. 그 다음에 세금이 감면되면 공급량은요? 그죠? 자, 생산비가 절감되면 공급량은요? 오케이. 기술이 진보되면 공급량은? 그죠? 이런 것 마시면 되는데, 요까지만. 저는 이런 거 묻는 거니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문제? 네. 그래서 요까지 마시면 되겠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갈로 7번 갑니다. 7번 보니까 뭐나 있습니까? 부동산 공급 나 있지. 그죠? 그래서 그 7번 네, 부동산 공급은 내용을 좀 공부할 게 있는데 자, 여보세요 이제.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공급이란 말은 이건 뭐 있습니까?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들 특히 이것은 지문상 자주 뜨는 지문입니다. 인데 한 3개 정도 마시면 된다고요. 자, 첫 번째.
자, 일단 거기 우리 책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책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부동산 공급자라는 제목 나 있지. 그죠? 한 세 줄 됩니까? 읽어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먼저 찾아보세요. 또 우리 잠시 수요는 분명히 제목상 부동산 수요자란 말 나온 적 없어. 없지. 그죠?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일반재와 수요자와 부동산 수요자는 똑같다는 거야. 어차피 물건 사는 사람만 공급자기 수요자니까. 근데 우리 지금 부동산 공급자 딱 명시돼 있어.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일반재와 들어있는 공급자 다른 부동산 수요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뭔가 있다는 게 지금. 차이가 없으면 절대 이 책에서 뭐 있으면 책을 쓸 필요 없는 거야 이게. 자, 해볼게 이제. 해보세요. 요거요. 분필을 만드는 생산자가 공급자이듯이 집을 짓는 건축업자도 뭡니까? 공급자 맞죠? 그죠? 그리고 근데 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린 뭐든지 집을 사가지고 5년 후에 처분할 수 있는데, 자 보자고요. 분필은 사가지고 2년 후에 처분할 수 있어? 없지. 왜? 소모되니까. 그죠? 부동산은 사가지고 5년 후에 처분할 수 있습니까? 있지. 살 때는 수요자 공급자. 수요자지. 처분한다 이건 수요자 공급자. 그죠? 분필은 수요자, 한 번 수요자는 계속 수요자야. 그지? 근데 부동산 뭐 있습니까? 산 놈이 다시 나중에 팔잖아. 그지? 이것 때문에 기존 부동산 소유자, 기존 부동산 소유주도 뭐 있습니까? 공급자가 된다.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시험 낼 때 항상 뭐 나와야 됩니까? 부동산 공급자가 나오는 순간 이 지문이 반드시 나와야 되지. 그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 거기 있는 책을 딱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요 말 나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있지? 없습니까? 맨 밑에 줄 있는데 보니까 주택 기존 건물에 주택의 소유주도 포함된다라고 나 있잖아요. 그 말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 아니에요. 그죠? 자, 두 번째 갑니다. 한 번 더 보세요. 이런 겁니다. 두 번째. 부동산 공급에 대한 종류는요. 일반재화들과 다르게 두 개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물리적 공급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공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 공급과 경제 공급이 있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이런 물리란 것은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땅은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없지. 인간이 만들 수 없다 무슨 뜻?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땅은 인간이 만들 수 없으니까 항상 공급량은 무조건 뭐 있습니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수직입니까? 수평입니까? 수직 곡선이지. 그런데 이런 잠시 경제적 공급은 이 경제입니다. 원주시 외곽 가보니까요. 땅이 있는데 요만큼은 주거, 요만큼은 농지로 쓰고 있어. 농지로 쓰고 있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지역에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져. 그럼 이제는 그래서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주택 부족 현상 때문에 요만큼 농지 중에 요만큼 주거로 전용시키는 거야. 그럼 주거 측면에서 땅이 증가된 거지. 농지는 감소한 거지. 이런 게 일종의 경제 공급이라고 이게. 그러면 경제 공급 뭐냐? 용도가 다양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주어진 땅의 가격에 따라서 뭐 있습니까? 그 양이 늘어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죠 분명히.
그죠?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우상향 곡선 갖고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특히 있죠. 이런 건 알 필요 없어. 이건 제가 설명할 목적이 아무 의미 없다고 이거는. 이게 중요하죠. 물리 공급 수직, 경제 공급 우상향 이 말이 중요한 거지. 그다음 세 번째요. 세 번째. 자, 우리 보니까 부동산 공급 다시 뭐 있습니다. 단기란 말과 장기. 장기를 구분할 수 있어요. 단기와 장기를. 자,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 단기, 장기 구분 기준 뭐라고요? 구분 기준. 아까 열심히 설명했어. 단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지지 않는 거지. 장기는 반드시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지는 거지. 그죠? 항상입니다. 단기, 장기 나오는 순간 무조건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냐 없냐 이걸 반드시 보시라고. 그러면 단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급량은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수직이 된 수직이 되는데 잠시만요. 일부 학자는 뭐라는지 압니까? 비록 단기는 신규 물건을 만들 수 없는 거지. 기존 주택을 개보수할 수 있는 시간 주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기존 주택을 개보수한다는 말은 약간 정도는 공급이 증가될 수 있어. 그래서 이 둘 다 맞는 거예요. 수직이란 말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급경사인 기울기를 갖고 있다. 이 말도 맞는 거예요. 근데 장기는 뭐 있습니까? 신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주어지다 보니까 얘는 뭐 있습니까? 이렇게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갖고 있어요. 자, 비록 책의 설명 엄청나게 많지만 여기 끝이에요. 그러면 잠시 보세요. 자, 핵심. 요거나 무조건 이 말 나와야 돼? 응? 요걸 묻는 순간, 요 차이 있지? 묻는 순간 요거 묻지? 그럼 무조건 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런 그래프 차이. 요거 물으면 항상 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마시면 돼. 단기는 장기와 서로 비교한다. 요렇게 마시면 되는데. 그래서 자, 우리 책 가볼게 이제. 어디 보는가 하면요. 99페이지입니까? 99페이지. 자, 99페이지 갈로 4번 갑니다. 예, 부동산 공급 분류. 동그라미 1번. 뭐 나왔으면 무슨 공급? 물리 나오지? 그럼 뭐 나와야 돼? 작은 글씨에서? 네? 두째 줄 끝에 있지 않습니까? 수직. 같은 말, 지금 나중에 할 건데 완전 비틀력 이게. 완전 비틀력. 동그라미 2번. 경제 공급 나 있지? 그죠? 그래서 우상향 나 있습니까? 그 말 없죠? 옆에 써놓으세요. 우상향 곡선. 제일 중요한 그 말 들어야 돼. 우상향 곡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3번 보니까 기억 단기 나 있지? 단기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니, 단기는 거기 중요한 말 있을 거 아니야. 네? 단기는 뭐가 비교하지? 장기하고. 그래서 단기는 뭐는 두째 줄 나 있지 않습니까? 경사도가 급하다 이 말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니은번 장기는 보니까 뭐 장기나 있죠. 니은번에. 예, 단기는 경사 급한 데 비해 장기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은 완만하다 이거죠. 역으로 말하면. 그죠? 예, 일단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네. 자, 됐습니다. 뭐 거의 끝입니다. 뭐 정리해보자고 뭐 한 거 별로 없네. 네? 자, 일단 오늘 했던 거 정리해보니까요. 뭐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네. 수요이든 공급이든 첫 번째 개념 물었을 때 중요한 건 둘 다 공통점이지 이건. 그죠? 유량이란 말과 저량에 대한 차이는 보셔야 돼요. 둘 다 항상 무슨 수요 무슨 공급?
유효란 말은 말 뜻이 뭐 할 의사와 능력이 포함된 거죠. 두 번째 보니까 자 우리 곡선이란 건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느낌 보니까 그죠? 수요는 무슨 곡선이에요? 우하향이지. 공거 뭐라고요? 오케이 우상향이다. 우상향. 세 번째 보니까 이게 좀 중요한데 그죠? 곡선 상이동이 있고 곡선 자체 이동이죠. 곡선상 같은 말이 수요 또는 공건 뭐요? 양의 변화지. 곡선 자체는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도죠. 항상 이거 아셔야 돼. 그래서 원인 자체가 뭐일 때? 얘는 원인 자체가 뭐일 때? 여러분 2시간 동안 하셨던 게 여기 다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 한 개 더 본다면 뭐 있습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대체제 보완제. 대체제 보완제. 그래서 A와 B가 대체 관계 있으면요. A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B에 대한 수혜량은요. 올라간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B와 C가 보니까 보완이면 B 물건 가격 올라가면 보완의 보완. C에 있는 수혜량은요. 그죠? 그럼 나중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연결해. 바로. 중간까지 빼버리고. 대체는 같은 거, 반대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처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원리 원칙 가시로 이렇게. 원칙대로 이렇게. 이런 순서로 가시면 돼요. 응? 그죠? 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그래서 어쩌면 저 오늘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내가 봐서는. 하여간 요 내용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 하시고 좀 쉬었다가 거기 있는 100페이지입니까? 시장 균형할게요.